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인 이사장과 형제, 친인척이 주도해서 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10명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외가 쪽 친인척인 김용구 자문관이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15년 전 익산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10대 소년이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에서 발생한 세월호 선체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아온 광주 낭암학원에서 교사직을 사고 파는 채용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법인 설립자의 아들들과 사위가 공모해서 돈을 받고 교사 채용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교사로 채용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은 적어도 이곳에선 사실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여중가여고를 운영하고 있는 낭암학원입니다. 차모 이사장과 그의 동생인 이사, 이들과 인척관계인 행정실장은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 등에게 돈을 받아 나눠 가졌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이사회를 열어 돈을 낸 사람을 채용 내정자로 지목했습니다. 채용 공고는 모양새 갖추기였고 나머지 응시생들은 들러리였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채용된 교사 6명과 교직원 4명이 이들에게 건넨 돈만 7억 원이 넘습니다. 과목에 따라 적게는 3천만 원, 일이 적은 예체능 과목 교사직을 사려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내야 했습니다. 돈을 건넨 건 주로 채용된 사람의 5, 60대 부모. 중학교 교사로 채용됐던 한 교사의 경우 어머니가 폐지를 주워 모은 1억 원을 건넸지만 부족하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검찰은 차 이사장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10명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했습니다. 교사에서부터 교직원까지 일반 행정직원까지 다 돈이 오간 다 밝혀낸 것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밝히는 건 쉽지 않고 사례도 좀 드물 것입니다. 검찰은 취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런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암암리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런 사학법인의 채용 비리,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되풀이되는 학교 현장의 채용 비리. 일부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개발 독재 시대 국가나 지자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준 것도 원인입니다. 광주 67개 고등학교 가운데 사립학교는 42개로 전체의 3분의 2 정도. 대전과 인천, 울산 등 다른 광역지자체는 물론 전국 평균 40.5%보다 지나치게 높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지만 인사나 징계권은 법인이 갖고 있는 사학구조. 학교 내에선 이사장이 봉고시대 왕으로 군림해서 채용 장사 등 비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하라고 해도 법인에서 안 받아들이면 또 다시 징계하라고 2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한계가. 학력 인구가 줄면서 비정규직 교원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규 교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 사립중고교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올 4월 말 현재 680여 명. 전체 사립교원의 19.3%에 이르고 있습니다. 6년 전 10% 남짓에서 꾸준히 높아졌고 전국 평균 14%에 비해서도 6%포인트 높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에다가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 겁니다. 재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채용 과정에서 일정한 금품이 오고 갈 수 있다라고 그럴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 부정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한 방법이지만 인사권 침해라며 사학법인들이 반발해서 지난해 광주에선 고작 3개 법인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던 광주의 한 교감이 2달 만에 다시 복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직위 해제됐던 광주 모 중학교 교감 54살 이모 씨가 교육부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직위 해제 규정 부칙에 개정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광주시 교육청은 이 씨를 해양수련원으로 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다시 무덥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후부터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점점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휴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살균 소독에 신경 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천연 성분인 베이킹 소다만으로도 묵은 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짙은 안개가 낀 지역이 많은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18.5도, 한낮에는 어제보다 5, 6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무안 28도, 곡성 구례는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그동안 윤장현 시장의 외가 쪽 인척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요.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요즘 광주시는 정책 자문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광주시가 각종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며 위촉한 자문관은 모두 14명. 이 가운데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이는 윤 시장 외가 쪽 인척인 김용구 자문관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관여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 지난해 10월 투자 부문의 자문관이 된 뒤로는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집행위원 자리에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논란에 이어 수영대회 사무총장 인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시장 위의 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공직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 정책 전문가께서 인사에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용구 자문관은 광주 MBC와 만난 자리에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사무총장 인선 문제는 본인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은 스스로를 추천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도움을 요청해와 수락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시장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추천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인사에 개입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자문관의 동생인 김모 씨는 윤장현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연으로 윤 시장 취임과 함께 별정직 5급에 채용돼 광주시청에서 지금껏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문인가 개입인가의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임기 초반부터 각종 인사 잡음에 시달려왔던 윤장현 시장.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까지도 절친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담양군수 명예로 읍면장에게 돈봉투가 전달된 것과 관련해 담양군수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대나무 축제 개막식 때 담양군수 직함이 찍힌 돈봉투가 9명의 읍면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양군수와 공무원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경력은 지급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고 자체적으로 돈봉투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어제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옥살이까지 마친 사람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돼 법원이 재심에 들어간 것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최모 군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최 군은 살인죄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 군이 복역하는 사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될 만한 제3의 인물이 나타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기가 진짜 진범이 맞다.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자수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당시 최 씨가 감금과 폭행 등의 강압 수사를 못 견디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를 수사한 경찰과 지난 2003년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제3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나와서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최 씨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증거를 준비해 재판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명의 검사가 법정에 나오는 등 재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증거 신청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증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국 사건이 아닌 강력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내려진 재심 결정과 이에 따른 치열한 법정 다툼, 억울한 옥살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과 경찰, 법원 등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에서 발생한 세월호 선체의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손상을 보완해 늦어도 8월까지는 인양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선체 손상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종이장 찢기듯 길게 찢어져 있습니다. 뱃머리를 들어올리기 위해 감았던 와이어 5개 중 2개가 선체를 파고들면서 손상된 겁니다. 조사 결과 뱃머리 좌현 가판 부분 2곳이 각각 6.5m, 7.1m 길이로 패어나갔습니다. 10시간 이상 강한 너울이 지속되면서 크레인과 와이어가 상하로 진동하였고 이로 인해서 와이어 총 5개 중 2개의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 들어갔으며 해양수산부는 선체 손상 부위에 보강제를 덧댄 뒤 와이어를 다시 감아 선수들기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예상치 못한 너울로 발생한 돌발 상황일 뿐 하중 계산 등 인양 방식의 오류나 선체 부식 때문에 손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두께 10mm의 세월호 외판 가운데 0.2mm만 부식됐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10달 전 조사 결과 앞서 인양 준비 과정에서도 선체에 구멍을 뚫거나 앵커 등 대형 구조물들이 절단된 상태여서 약해진 선체가 손상될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 부위를 또 보강대로 해서 작업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정부는 이달 말 선수들기 재시도에 성공하면 인양의 70% 이상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당초 목표보다 한 달 늦어진 8월까지는 인양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가출한 10대 여고생을 엿새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들이 성폭행과 강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살 홍모 씨와 18살 임모 씨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7살 A양을 성폭행하거나 다른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이들이 추가로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성매수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비리 사학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교사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들이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수사관은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교사 지망생 3명을 속인 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7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고등학교 이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댄싱 트래픽 라이트, 춤추는 신호등을 아십니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신호등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요. 무단 횡단으로 악명이 높은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거리에 이 신호등이 설치된 이후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가 80%나 늘었다고 합니다. 무단 횡단 많기로는 광주도 빠지지가 않죠. 최근 3년간 광주에서는 무단 횡단으로 5천여 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169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무단횡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도로에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불이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증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은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의 과실을 무겁게 따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꼭 포르투갈의 춤추는 신호등이 아니더라도요. 느긋하게 녹색불을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광주 도심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훈이 오빠인데요. 네, 동네 오빠 같은 친근한 이름으로 주말마다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성욱 광주 관광자전거 훈이 오빠 홍보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전거를 타고 광주 도심을 관광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다음에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와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몇 날 며칠 몇 분이서 그 체험을 하고 싶은지를 미리 그 웹사이트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오시게 되면 뒤에 라이더가 2분 정도 손님을 태우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달리면서 굉장히 천천히 달립니다. 달리면서 이런저런 광주의 볼거리들,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1인당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의 어느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코스가 저희가 5개 코스를 운영 중인데 네. 문화전당에서 출발하는 건 동일하고요. 옛 남광주역 그리고 충장로 1가에서 4가까지 그리고 멀리는 대인시장 그리고 동명동의 카페 골목까지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운행 중입니다. 그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독립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훈이 오빠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일단 그 제가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도 하지만 환경운동을 이제 참여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광주 에코바이크라고 하는 그 자전거를 활용한 환경운동을 하고 있던 중에 광주에도 도심에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광주를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외국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전국의 5개 도시에 있는데 저희가 또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광주에도 만들어 보게 된 겁니다. 네, 이 훈이 오빠가 국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일단 그 작년의 사례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에 이제 처음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광주의 5.18이라든지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러 그 본인들이 원하는 코스, 특히 이제 5.18의 사적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고 이제 저희가 좀 그런 코스들로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고 다음에 또 이용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고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신 그 광주 출신 분들이 자기 따님하고 같이 와서 이 훈이 오빠를 통해서 이제 구경을 하면서 광주를 훨씬 더 폭넓게 자세히 알게 됐다고 이제 좋아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보람을 저희가 느꼈죠. 근데 이제 자료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운행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라이더 분께서는 혹시 뒤에 너무 많이 탄다거나 무거운 분이 타셔도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체격이 좋은 분들이 2분이 타시면 조금 힘이 들기도 하는데 평지를 달리는 자전거이고 굉장히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만큼 힘들지는 않고 재밌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 근데 광주가 그렇게 자전거를 타기에 도로 여건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운행을 해보면 좀 필요한 것들이 좀 보이실 텐데요. 네. 자전거를 타고 광주 도심을 돌아다닌다는 게 사실 좀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진 않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저희는 골목으로 또 자전거가 3륜 자전거이기 때문에 폭이 좀 넓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태우고 지나갈 때 힘들지 않느냐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도로의 적치물들, 뭐 간판이라든지 또 배너, 홍보 배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운전이 마냥 쉽지만 않고 또 불법 주정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해진 코스를 우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운행하면서 점차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볼거리도 정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콤한 자두와 달콤한 살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과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플럼코트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는데요.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맞는 과일이어서 수입 농산물에 맞설 대체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무 가지마다 붉고 노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살구를 닮은 이 열매는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서 새롭게 만든 과일 플럼코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육종 사업을 통해 자두와 살구의 단점을 보완해서 신품종 과일을 농가에 보급한 것입니다. 플럼코트는 자두보다 수확 시기를 보름쯤 앞당겼고 살구보다 재배 방법이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력이나 자재값이 적게 들어가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플럼코트는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나주배를 대체할 유망 작목으로 평가돼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재배돼 왔습니다. 올해는 65농가 27헥타르에서 재배돼 전국 생산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산량이 적다 보니 호텔이나 백화점 위주로 납품되고 있는데 맛과 당도가 뛰어나고 희소성도 있어서 이 시기에 나오는 다른 과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도의 기후 조건에 맞는 신품종들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일본 품종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종은 일본 품종에 비해 과일이 크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일본 품종보다 500g당 20% 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FTA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 거문도에서 남방 희귀식물인 송양나무 군락이 발견됐습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전남대와 함께 산림자원 조사를 벌인 결과 여수 거문도 해안과 능선부에서 송양나무 50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송양나무는 일본과 베트남 등에 주로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극소수 개체만 확인된 바 있어 식물 지리 분포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셈 문화장관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오는 19일부터 22일 문화전당에서는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 교수 등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는 아시아 문화 포럼이 열립니다. 23일부터는 광주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열려 유튜브 스타들인 양띵과 대도서관 등에 나서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프린지 페스티벌과 대인 예술 야시장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중국과 일본 공연당의 특별 공연도 펼쳐집니다. 나무대학교가 한 학생이 한 그루의 나무를 가꾸는 마이 드림 트리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동구 지원 2동 복지 공동체가 생일을 맞이한 독거 어르신을 위해 생일 케이크와 생필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마트 광산점이 보훈가족 100세대에게 여름 이불을 선물했습니다. 곡성군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사진 촬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다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고 오존 농도도 높아져 평소보다 3배가량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휴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여름에는 살균 소독이 참 중요한데요. 이 천연 성분인 베이킹 소다만으로도 묵은 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안개가 짙게 낀 지역이 많은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8.5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어제보다 5, 6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곡성, 구례 31도, 광양도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지역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예보가 잦겠는데요. 남부지방도 장마정선의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